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커브 인터랙티브 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김대웅이라고 하고요. 현재 구독자 3만 정도 되는 유튜버 아나키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특히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 플레이스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SNS 소셜 채널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거 하면 좋은 채널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채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진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서울에서 제이커브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마케팅 에이전시 운영하고 있는 김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소사업자,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오프라인 가게 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프라인 가게 하고 있어요. 저 식당해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혹시 여기 오프라인 가게 어떤 업종 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화실이요. 네? 화실이요. 화실? 이거 공방 같은. 그림 그리는. 네네네. 화실도 있으시고. 혹시 그러면 오프라인 사업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 계시네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뭐 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오늘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오프라인 사업자들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해요. 물론 디지털 환경을 이용한 마케팅이라는 거, 요거는 어디까지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은데 다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가 좀 다를 뿐이고요.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네이버 지도였죠. 네이버 지도였다 보니까 조금 더 오프라인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더 되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손님들을 줄 서게 만드는 이라고 제가 거창하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보긴 했는데, 요새는 여러분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아리따운 미모의 여성분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친구랑 식당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서 찾아보고 식당을 선택하시나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시고, 자 여기 계신 남자분 블로그요. 블로그에서 찾아보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카카오맵에서. 카카오맵. 와, 카카오맵 정말 카카오맵도 많이 찾죠. 실제 마케팅 씬에서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 이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뭔가 내가 식당 혹은 아까 화실 말씀해 주셨고, 내가 필요한 어떤 가게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채널이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도. 왜냐? 네이버가 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맛집, 여기 천안이잖아요. 불당동 맛집 지금 찌르게 못 떠요? 광고 뜨죠. 광고 뜨는 이유는 네이버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뜨죠? 플레이스 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트래픽이 플레이스로 몰려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손님을 줄 세우고 돈을 많이 벌려면 트래픽을 많이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디지털에서는.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트래픽을 어디로 받을 것이냐는 굉장히 많아요. 블로그로 받을 수도 있고, 플레이스로 받을 수도 있고, 인스타로 받을 수도 있고,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만들어서 받을 수도 있고, 채널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 내가 적합한 걸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트래픽들은 플레이스라는 곳에 몰려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채널에 몰려요.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이란 두 개 채널은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하면 좋은 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채널이에요. 왜? 다 하니까. 이걸 안 하는 순간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첫 번째가 어려워서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도 안 해요. 왜? 귀찮아서. 이게 제일 커요. 이 귀찮음을 이겨내야 트래픽이 나오는 거고, 이 귀찮음을 이겨내야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귀찮음 때문에 안 해요. 특히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 이거 막 배달 민족 주문 이것도 해야 돼, 요리도 해야 돼, 손님도 와, 계산도 해야 돼, 알바 오늘 안 나왔어,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인스타 언제 키우냐, 그죠? 하지만 그걸 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마케팅을 2008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2008년도에 디지털 마케팅 처음 시작한 게 그 당시 오버추어라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검색 광고 중에 오버추어 광고를 처음 시작했고 그다음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 카페, 뭐 그다음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라 그랬느냐 노가다 마케팅이라고 그랬어요. 카페 침투해서 댓글 남기고 지식인의 질문 답변 남기고 이거 노가다 해야 돼요. 그럼 노가다가 하기 어려우니까 대행사에 맡기거든요. 근데 대행사들의 목적은 사장님 장사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행사가 돈을 버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사장님들이 대행사를 못 믿고 대행사들은 난 열심히 해주는데 막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광고협회에서는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런 법적 조치도 해드리고 이런 시장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전히 모르죠. 사장님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노가다, 트래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스마트 플레이스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사람들은 검색이라는 걸 해요. 옛날에는 야 우리 뭐 먹지? 일단 시장 가보자. 막 돌아다녀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야 저기 가볼래? 아 저기 별로 안 땡겨. 그럼 저기 가볼래? 이랬단 말이에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야, 우리 명동 가서 뭐 할래? 일단 가서 생각하자. 명동 막 돌아다니다 우리 여기 가볼래? 저기 가볼래? 저기 맛있다는데?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명동에 출발하기 전에 이미 검색해요. 인스타그램도 보고 네이버도 보고 막 검색해가지고 야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자기네들끼리 막 해가지고 그럼 명동 가면 여기 가자. 사람은 검색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검색 결과에 나를 노출시켜야 되겠죠. 매출이라는 걸 공식화해서 바꿔보면은 노출수 곱하기 유입률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예요. 이걸 다 곱하면 매출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매출이 발생하는 제일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노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난 노출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게. 그러면 사람들은 검색을 해보니 검색 결과에 노출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옛날에는 내가 이 제품을 만들어 놓고 자 어떻게 팔지? 누구한테 팔지? 이렇게 사고를 했어요. 마케터들도. 그러니까 STP 전략이고 수학 분석이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요새는 마케터들이 어떻게 사고하냐? 여기에 사람이 몰려있는데 여기 뭐 팔아야 잘 팔려? 아예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김치찌개집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상권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옛날에는 아 내가 상권이 안 좋으니까 이거 손님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전단지를 돌려볼까? 배달의 민족 해야 되나? 블로그 체험단 해야 되나?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 반대예요. 검색 결과에 보고 김치찌개를 찾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날 노출시키는 게 제일 적합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맛집을 찾을 때도 카페에 찾을 때도 원하는 걸 찾을 때 검색을 하고 우리는 검색 노출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하면 좋은 게 아니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고 계시다면 오늘 강의를 듣고 꼭 하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대행사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어떻게 어뷰징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시고요. 제 소개가 조금 뒤에 나왔죠. 저는 현재 제이커브 인터랙티브 공동 창업자이자 총괄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발언하다는 책을 작성을 해서 소상공인분들의 마케팅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아나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곳에 강의를 했던 이력이 있어요. 자, 인스타그램. 자,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 관련해가지고 사업자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인스타가 한물 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세요. 아직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모바일 인덱스라는 앱 사용 기록을 통계를 내서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 제일 많이 쓰는 SNS 채널이 인스타그램.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고 있느냐? 릴스 때문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인스타그램 어떻게 해야 되지? 인스타그램에다 내가 계정을 키워야 되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던 시기에서 지금은 완전히 반대라고요. 릴스를 많이 하니까 내 제품이 릴스에서 어떻게 돋보일 수 있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해요. 마켓과 핏한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 이 마켓과 핏한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와우 포인트. 그 와우 포인트는 뭐냐? 사람들이 사진 한 장만 딱 봐도 와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와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이전 시간에 브랜딩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내용들 이제 마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브랜딩 찬양론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 아주 옛날에 넘어가 보면
소 팔잖아요. 근데 소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농장에서 키운 소가 더 좋아. 이거를 티내려고 이게 불도장을 찍던 것에서 시작했어요.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나만의 시그니처라는 뜻이에요. 브랜딩이라는 것. 그럼 나만의 시그니처가 와우 포인트를 만난다. 와, 여 집이야. 가야 해. 이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만약 내가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 내가 뭐 교촌치킨 가맹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교촌치킨은 제품 가지고 와우 포인트 만들 수가 없죠. 왜? 본사에서 주는 걸 갖고 하니까. 그러면 교촌치킨이 와우 포인트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 있어요. 압도적인 리뷰. 소비자들은 리뷰를 보고 판단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 리뷰 1개 있는 집이랑 리뷰 10,000개 있는 집 어디 가요? 남게요. 네. 압도적인 리뷰는 와우 포인트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리뷰 작업을 어뷰징으로 막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가짜 리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걸 만약 그런 어둠의 기술, 뭐 안 좋은 불법이 아니라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양산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막 먹고 와 여기 좋아요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이 릴스에 올려준다면,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인플루언서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덕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덕트.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서울에 성수옥 아궁지라는 그 삼겹살집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투자를 해서, 제가 직접 오퍼레이팅 하는 건 아니고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와우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 무조건. 어떻게 와우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냐, 가격을 1,900원 고정을 해버렸어요. 삼겹살 한돈인데 1,900원. 마진이 안 좋죠. 마진이 안 좋아요. 대신에 무조건 3인분 이상 시켜야 돼요. 그렇게 가격 정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알바생분들이 구워주게끔 해요. 물론 마진이 더 안 좋죠. 왜? 알바생도 구하기도 힘든데. 근데 이 알바생들한테 이거를 많이 구워준 애한테 매일매일 상여도 줘요. 이렇게 됐더니 실제로 가게 마진이 안 좋아요. 하루 그 월 매출이 8천만 원이 나오는데 한 매장당 순수익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되게 안 좋죠. 물론 월세는 다 떼고 1,000만 원이 안 돼요. 이거를 만약에 가맹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사장님이 뼈 빠지게 그 8천만 원 벌기 위해서 테이블을 몇 개를 치우고 했는데 500, 600 받아간다? 근데 문제가 뭐냐? 마케팅 비용이 안 들어가요. 상쇄가 돼요. 그리고 입소문이 나요. 손님들이 계속 와요. 재구매가 일어나요. 사람들을 몰고 와서 회식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덩어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지점이 3개까지 드러나.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인스타그램의 핵심은 사실상 와우 포인트고, 이 와우 포인트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좋은 거는 프로덕트가 좋아야 되니까 상품이 와 할 수 있어야 된다. 불쇼를 하든 고기를 이만큼을 주든, 이건 사장님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셔야 되겠죠. 와우 포인트가 명확히 있어야 되고, 와우 포인트를 잡기 어렵다면 압도적인 리뷰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요거는 알고 가셔야 그 이후의 내용들이 진행이 가능하실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검색 점유율 1위죠. 거의 57.3%가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밀고 있는 여기 플레이스란 말이에요. 그럼 플레이스 순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플레이스 순위가 높으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럼 플레이스 순위가 높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리뷰가 많으면 순위가 올라가요. 블로그 리뷰랑 영수증 리뷰가 많으면 순위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영수증 리뷰를 돈 받고 가라로 해주잖아요. 대행사들이. 한 건당 10,000원. 영수증 리뷰 하나당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받고 리뷰를 해주잖아요. 그 리뷰를 100개 깔면 1위 가요. 블로그 체험단 100명 모집해가지고 리뷰 100개 깔면 1위 가요. 근데 문제는 네이버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잡아내려고 계속 이게 보고 있다는. 너 조작했네? 그럼 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 어쨌든 공통분모는 리뷰가 많아야 된다. 소비자는 그래서 이런 걸 검색을 합니다. 발품을 팔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검색을 해서 리뷰를 봅니다. 플레이스 리뷰 보고, 플레이스 그 인스타그램 리뷰 보고. 리뷰를 잘 깔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즉각적인 매출 상승 30% 이상. 요거는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들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한 거예요. 단골 확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오신 분들 말고 제 다른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분들이나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 손님이 오시면 계산하실 거잖아요. 카드를 주고 계산이요, 계산하고 가실 거잖아요. 그때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러시죠?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버려주세요. 이걸 왜 버려요? 이게 돈인데, 하나에 10,000원이에요. 대행사한테 맡기면. 이게 다 돈이라고요. 영수증 드릴까요가 아니라, 손님 영수증 리뷰 네이버에 써주시면 제가 다음에 오실 때 뭘 드릴게요. 혹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서비스를 드리는 거. 카드를 돌려드리면서 비타500이라도 하나 꺼내서, 손님 감사합니다, 여기 네이버 리뷰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됐어요 하고 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다음에 안 와요. 그 사람들 단골이 될 확률이 적어요. 근데 그래야 돼? 하고 남겨주는 사람은 단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을 2명을 늘리고 3명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스 작업할 때 돈 주고 남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계산하고 돌아가시면서, 손님 영수증 여기 있고 네이버 영수증 리뷰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가보세요. 다음에 오실 때 영수증 리뷰 남긴 거 보여주시면 제가 서비스로, 예를 들어 삼겹살집이다? 제가 껍데기라도 하나 얹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거의 10명 중에 4명은 남겨줘요. 그러니까 대행 맡겼다 생각해보세요. 4만 원 아낀 거예요. 비타500 한 병 주고. 이렇게 해서 리뷰를 쌓아야 된다. 그럼 고정 고객이 확보가 된다. 고정 고객이 확보가 되면 뭐가 되죠? 입소문이 나죠. 단골은 바이럴 마케팅에 3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패스파인더라 그래가지고요,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 사람이 어떤 가게를 발견을 하면 이 사람이 손님을 데리고 와요. 팔로워들을 몰고 와요.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려고 체험단을 쓴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체험단은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리뷰 홍보예요. 블로그 홍보예요. 진정한 바이럴 마케팅의 시작은 단골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이 된다. 리뷰가 많으면. 아까 여기 아리따운 여성분께서 말씀해 주셨죠? 리뷰 많은데 보고 간다. 리뷰 많은데 보고 갔는데, 물론 리뷰 많은데 보고 갔는데 거지 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실망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하지만 그때 내가 좋은 서비스를 많은 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면 충분히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 해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스마트 플레이스들 해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이 2개의 공통 분모는 리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이 내용들을 이야기해 볼 건데,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한, 스마트 플레이스가 빨리니까 스마트 플레이스 먼저 말씀드리면, 스마트 플레이스는 무조건 순위 경쟁이에요. 경쟁이에요. 내가 리뷰 10개 쓴다고 상위에 뜨지 않아요. 왜? 경쟁자는 이미 100개, 20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플레이스 세팅을 잘 해야 돼요. 이 세팅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있다. 읽어보셔라. 영상을 보셔라. 그럼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스마트 플레이스는요,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와야 돼요. 유입이 발생해야 돼요. 근데 순위가 저 뒤에 있으니까 유입이 발생 안 하겠죠. 유입 발생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유입을 발생시켜야 돼요. 억지로 유입을 어떻게 발생시켜요? 검색 광고. 스마트 플레이스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 2만 원 이상 소진이 안 돼요. 하루 2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죠? 60만 원 정도죠? 근데 그걸 내가 30일 내내 킬 거 아니잖아요. 점심시간 전에, 한두 시간 전에부터 바짝, 저녁시간 한두 시간 전에 바짝, 이렇게만 키면 되니까 사실 한 달에 한 50만 원 언더로 유입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큰 어떤 욕심을 바라지 마세요. 광고비 50 넣어가지고 매출 1억 나올 것 같으면은 저는 가게 100개도 넘게 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건 트래픽을 만들어낸다 라는 관점으로 검색 광고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소상공인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광고도 예산이 크지 않아요. 이 지역 소상공인 광고를 돌리게 되면 광고가 어디에 나가냐? 카페에도 나가고요, 블로그에도 나가고요, 언론사에도 나가고요,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웬만한 데 다 나가요. 이렇게 해서 트래픽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순위가 올라옵니다. 점점 저 뒤에 있는 애가.
이때 영수증 리뷰와 블로그 리뷰를 조금 섞어주는 거죠. 이걸 손님들한테 나는 진짜 때려 죽여도 영수증 리뷰 해주세요 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하면 써놓으세요. 영수증 리뷰 남겨주신 분 드릴게요. 이거 써놓으면 그거 보고 하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오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해주셔도 스마트 플레이스 순위는 분명히 향상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기 이 천안권에 계신 분들이시죠. 다른 지역 계신가요? 어디 오셨나요? 대전은 괜찮습니다. 안양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안양은 이상하게 스마트 플레이스 그 어둠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양, 안산 이쪽이. 그래서 안양, 안산 그쪽이 왜 유독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거 많이 하는 데가 강남, 부산, 안양, 안산, 대구 이렇게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진짜 힘들어요. 저도 좀 빡센. 근데 대전이나 천안 같은 경우는 작업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그 영수증 리뷰 20개, 30개만으로도 우와 할 정도의 순위 상승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검색 광고와 지역 소상공인 광고 같이 돌리시면 스마트 플레이스를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스마트 플레이스 세팅하는 법이나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제 인스타그램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내가 스스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 그런데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좋아야 돼요. 컨텐츠 전문가 수준의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인플루언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내가 인플루언서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인플루언서가 좋아할 만한 와우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인천의 청라국제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구포국수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청라의 구포국수 뭔가 이상해가지고 구포는 부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사람 줄을 서 있어요. 근데 검색해봤는데 플레이스에 뭐 나온 것도 아니야. 인스타 검색해보니까 인스타에 뭘 하고 있는 것도 없어. 뭐 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왜 이 가게는 사람이 많은 거야? 라고 봤더니 여기가 국수 양이 많아요. 9,000원이거든요. 한 그릇에. 국수 9,000원이면은 저렴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정말 옛날 그 가락국수나 아니면은 그 일반 멸치국수인데 근데 면이 진짜 제 주먹 2덩이만큼 나와요. 배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먹방하는 사람들 성지 순례 코스가 됐어. 그리고 힙합이라든지 입 짧은 햇님 이런 애들이 와서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서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상을 봤어요. 야 9,000원에 이것도 대박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애초에 좋아할 만한 메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인스타그램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그거는 아예 비용이 안 들어요. 인플루언서들이 와 여기 가보자 하고 와가지고 공짜로 홍보해주니까. 근데 실제로 입 짧은 햇님한테 우리가 PPL이라든지 브랜디드 컨텐츠 만들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돈 1,000씩 줘야 돼요. 그 영상 하나 만드는데. 입 짧은 햇님이나 힙합이나 그리고 그 귀여운 여자분 누구죠? 쪼만해가지고 쯔양 2,500만 원 달래요. 그런 돈을 중소사업자들이 어떻게 내고 쓰냐고요. 그죠? 그런데 쯔양이 좋아할 만한 쯔양이 곱창을 이렇게 면처럼 먹더라고요. 그럼 아예 곱창집인데 곱창을 5m 곱창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럼 쯔양이 와서 먹어보겠죠. 그렇게 인플루언서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되게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샵 불당 맛집, 샵 천안 맛집, 샵 대전 맛집 이런 곳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방식은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일단 최적화 계정이 있으면 돼요. 최적화 계정이 뭐냐? 이걸 지금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제가 이것만 해도 한 4시간짜리 강의라서 최적화 계정이에요. 최적화 계정이 있어야 해시태그가 떠요. 최적화가 안 된 계정이면 해시태그 때려 죽여 팔로워가 10만 명이어도 최적화 계정이 아니면 인기 게시물이 안 떠요. 아시겠죠? 최적화 계정이 있어야 된다. 최저가 계정을 가지고 해시태그를 넣어서 글을 쓴다. 그 다음에 이 글에 노출과 도달과 저장과 공유가 일어나야 돼요. 얼마큼 일어나야 되느냐?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글에 인스타그램 인기 게시물 노출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업체들 겁나 많아요. 사시면 돼요.
노출 하나 올리는데 1원이래요. 노출 1000회 올리는데 1000원, 10,000회 올리는데 10,000원, 어떤 데는 0.5원이래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요. 한 2만원, 2만원, 3만원이면 하나 올린다. 근데 이걸 대행사한테 맡기면 대행사 40만원이요? 이렇게 받죠. 내가 올리면 10,000원, 2만원이면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인게이지먼트, 고객 반응이라고 해서 인게이지먼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게이지먼트만 잘 올려주면 뜬다. 그럼 이걸 뜰 때 하나 띨렁 올려놓으면 매출이 나오나요? 많이 아까 압도적 리뷰. 계정이 여러 개 많이 있어가지고 이 계정을 많이 가지고 리뷰를 막 올리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여기는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리뷰가 많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블로그 상위 노출 작업하는 거 다 아시죠? 블로그 상위 노출 작업하는 거 모르는 사람 안 계시잖아요. 광고인 거 다 알잖아요. 광고인 거 보고 가잖아요. 그죠? 광고라고 안 가요? 리뷰 겁나 많으면 가잖아요. 광고여도. 자, 이런 현상들이,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인기 게시물 상위 노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인플루언서가 될 것이냐, 인플루언서 이용할 것이냐. 인플루언서를 이용할 때는 돈 주고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돈이 비쌀 수 있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 거리를 내가 만들어준다. 이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노출이 발생해야 되고, 노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방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영역이 지금은 옛날에는 블로그와 카페였다면 지금은 스마트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입니다. 여기에 홍보를 하셔야 된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 외쳐봐야 아무도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홍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